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금 어, 발표의 중간 부분을 하는데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주 연습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겠지만 대학교 공부하면서 한 3년 정도 연습하고 또 회사에 가서도 한 3년, 4년 계속 해봐야 그 다음에는 혼자서 자신 있게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 해결 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더군다나 외국어로 이런 발표를 할 때는 그 외국어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표현들이 있겠죠. 그 특별한 표현들은 그냥 좀 하루 정도 연습해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표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과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요. 발표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주제별 구성,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비교, 대조하여 말하기, 원인과 결과로 말하기, 문제 해결 구성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이 6개를 모두 조금씩 내가 필요한 것을 섞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겠죠? 네,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연습할 것은 종합 구성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문제 해결 구성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한번 내놔 봤습니다. 자, 벌써 한 학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1학년인 친구들은 아니 내가 지금 대학교 들어와서 뭘 했다고 벌써 한 학기가 끝나는 거야. 이렇게 4년이 다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더 급하죠 마음이? 아니 벌써?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졸업이잖아.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을까? 나는 시간을 잘 썼을까? 대학 생활을 잘 보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또는 이런 거요.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요. 원인으로 이유를 왜 시간이 없을까?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다. 같은 시간 안에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해결 방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거겠죠. 네. 자, 이런 숙제로 선생님이 발표 기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 자, 지금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발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냥 뭐 대화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 본 적은 있지만 발표라는 것이 이런 거고 그다음 발표를 준비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앞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추어서 발표를 한다는 거 시간을 맞추어서 그것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학생입니다. 자, 이 친구가요. 네, 기말 시험에 1학년 때 발표를 한 내용을 잠깐만 들어보는데요. 이 친구는 네,
다른 친구한테 보여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발표를 할 때 이 친구 사실 긴장 많이 했고요.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몇 번 해봤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학교에서 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다시 봤는데 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다 자신도 없고요. 긴장도 많이 하고요. 실수도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해봐야 그 다음에 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발표 진짜 잘합니다. 선생님 압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해결 구성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1학년 은맨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한 문장으로 묘사해 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은 딩동댕? 성장할 과정. 맞습니다. 이 사람은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지금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혼자 있을 때 저는 생각, 나는 많이 성장해낼 것 같아. 지금 어른이 되었다. 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룸메이트는 너무 미웠죠. 항상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언니야, 좀 성장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아이처럼 보이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나요? 제가 많이 생각하고 오늘 그 이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심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와 같이 지내는 동생이 학교가 다른데 매일 아침 그 동생은 저를 깨워줍니다. 수업이 늦게 있으면 그 친구는 학교 가도 전화해. 언니야 일어나, 수업이 늦었어. 그래서 저를 일어나고 학교 왔어. 근데 깨우지 않은 날에 제가 바로 깨워서 지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룸메이트 저를 많이 걱정해주고 지금까지도 저는 스스로 아직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는 혼자 있으면 말도 못하고 가끔 울고 다른 것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으면 지금처럼 말도 많이 하고 웃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반면에 제가 기분이 나쁘면 말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고 그때 진짜 악마같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좀 심합니다. 지금도 좋고 이따가도 나쁠 수 있고 오늘 좋고 내일 나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이 얼굴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일할 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하면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료 직원과 사장님에게 부담을 진짜 많이 줍니다. 사장님 항상 저를 보고 정아 좀 꺼줘봐. 좀 성장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일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지금 조금씩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밖에도 제가 인간관계도 약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항상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파티에서 사람이 많으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또는 할 말이 없어서 좋은 분위기를 망칠까봐 스스로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해결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피해가 많이 줘서 계속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서 최선을 다하러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동일심을 키워야 됩니다. 알람 시계를 맞추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감정 잘 통제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감정 항상 있기 때문에 차분한 정서에 되도록 독서를 많이 하고 특별히 마음의 순환에 책을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간관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법, 배움 같은 것도 있고 각종 행사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락 프로그램, 또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참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아무것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바로 우리의 부족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거나 컸는데 성장하는 정도 이렇게이면 다시 생각하고 조금 성장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요. 5분 정도예요. 5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자, 저 친구가 가장 잘한 것이 선생님 생각은 아까 5분 정도라고 했죠. 5분 동안 사람들을 보면서 발표를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면 보통 발표문이라는 걸 쓰죠. 내가 발표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네, 만들어 봐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로 발표할 때는 당연히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발표문을 만들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싶어 이지 발표문하고 똑같이 말할 거야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표문대로 말을 하면 읽기가 돼요. 읽기를 하면 종이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종이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발표자를 왜 보겠어요? 안 봅니다. 읽기를 하는 순간 네, 우리가 해야 하는 말하기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은 종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발표할 내용이 들어있고 이 친구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외국어로 한국어로 5분 동안 한다는 거 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간에 문법 실수도 조금 했습니다. 내 생각 이런 말은 쓰지 않고 내 생각에 제 생각에 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친구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읽기보다 말하기를 하느라 노력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분 동안 사람의 뭘 한다고요? 네. 눈을 보라는 겁니다. 눈처럼 보여요? 선생님 지금 눈 그린 거예요. 네. 네. 눈과 눈을 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eye contact.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부탁합니다. 발표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합니다. 아까 그 친구 사실요. 말을 생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본 일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A+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인데 저렇게 하면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사람을 보면서 계속 말하기를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표할 내용이 어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렵게 준비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긴 문장, 문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두 번째는요, 듣는 사람도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준비하는 것은 자, 쉬운 표현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쉬운 표현으로 준비하면 나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발표를 할 때 이런 PPT 같은 것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은 써도 됩니다. 물론 여기도 학생들이 듣는 사람이 모르는 말이 있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전공 용어를 쓰고 말이 많이 어렵다면 예를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말이 어려워도 되지만 사람들이 귀로 들어야 되는 것은 어렵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친구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내용은요. 나는 어른인데 성장했을까? 충분히. 어른이 되었을까? 네, 그런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후배가 깨워주지 않으면 아침에 전화로 깨워주지 않으면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는 그것도 어른스러움이 아니라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 일하러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왜 그럴까 원인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저 친구 이름 보면 알지요. 베트남 학생인데요. 베트남 학생을 대표하여 영남대학교를 알리는 국제 홍보대사로 선발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의 말하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아니라 이런 오피셜 스타일,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아까 어떻게 문제 해결할 때요. 거기에 몇 가지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뭘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했지만 말을 하면서 알람을 맞춘다 이런 예를 들어서 모든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 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하나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번에는요, 얼마 전에 선생님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야기한 친구의 영상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에서 온 오혁윤 학생의 발표가 이어질 텐데요. 현재 중국 항주 사범대학교 한국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계기가 재밌네요. BTS 노래를 좋아해서 대학도 전공도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중국에서 열린 정지용 시 낭송 대회에도 참가를 했게 됐고요. 현재 중국 내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어로 뉴스까지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말로 전달하는 정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혁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한 예능을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라는 예능인데요.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예능입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짧은 스티커으로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옷을 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딸과 사위는 손에 쥐인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녀의 남자친구가 집에 왔는데 둘이 만나서도 계속 핸드폰 문자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본 할머니가 화를 내시며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스마트폰이가 안 돼. 대화 단절시키는 주범이야. 라고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남 일이 아니구나.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예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시트콤주의 소녀와 딸처럼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가족과의 소통을 소홀히 여기고 있죠.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대화를 단절시키는 주범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중독은 치료나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변화로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에 식사 시간만이라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어색한 처음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대화할 내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글에 담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까운 사람 간의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는 전달되는 온도의 차이와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잠시나마 만발한 아름다운 꽃을 보고 힘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친구들아, 우리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말만으로도 가족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하지만 기계인 만큼 정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온기를 전달해 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했던 영남대학교 말하기 대회에서 문제 해결식 구성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중국의 4학년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문제, 대화가 없다. 그러면 해결 방법,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라도 말을 꼭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예,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구성으로 만약 여러분이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해결할 만큼 방법이 있었는가, 그 방법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관계되는 다른 표현들, 특히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강조도 많이 하고
정리뿐만이 아니라 강조와 그다음에 한 번 더 그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이따가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